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피해자 코스프레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잘못입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습관화시킨다면 또 다른 형태의 손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녕, 라붐 시크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오늘은 라붐 시크릿TV를 통해 강력 추천드리고 있는 소금물 마시기와 걷기 운동을 함께 했을 때 어떤 역대급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시든 안 하고 계시든 걷기 운동이 너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라붐 시크릿TV 구독자님들이시라면 소금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필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편의 영상을 통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드려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소금물 마시기와 걷기 운동의 조합? 얼핏 생각하면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잘 생각해보면 왠지 긴밀한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소금물 마시기와 걷기 운동 둘 다 너무 중요합니다. 따로 해도 좋지만 같이 하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소금물 마시기와 걷기 운동의 궁합을 알아볼 대박 효능 가득한 영상 또 시작하기 전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걷기 운동은 건강 관련 분야를 막론하고 국가와 인종을 막론하고 최고의 운동으로 꼽히는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비단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각광받게 된 신종 운동은 아니에요. 동의보감에서는 약보다는 식보, 식보다는 행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걷기 운동이 먹는 것보다 보약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 역시 소금물을 마시는 일보다 걷기 운동을 먼저 시작했었는데요. 마음이 평온하고 즐거워야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게 되는 거잖아요. 내면의 상처 치유를 통해 마음을 알아차림했고 몸에 진동수도 올려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선택한 게 바로 자연에서의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자연을 보며 걷다 보면 어제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진동수, 마음의 진동수가 함께 기쁘게 올라가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약 2500년 전 현 인류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대자연이 바로 의사다. 대자연은 스스로 치유법을 찾는 능력이 있다 라고 말했죠. 저도 자연에서의 걷기 운동을 통해 치유받은 경험이 있기에 히포크라테스의 말에 공감하는 1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물 마시기와 걷기 운동을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기가 막힌 긍정적인 효과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건강한 혈액순환으로 면역력이 높아진다. 소금물을 마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효능으로 깨끗해진 혈액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혈액이 맑지 못하고 끈적끈적하면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만성 피부병 등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수천억 개의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환된다고 해요. 다 사용돼서 수명이 다한 세포는 독성물질이어서 배출되어야 하는데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몸을 제대로 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출되지 못한 독소는 몸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뭐? 네, 바로 소금이죠.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과일, 야채를 통해 섭취하게 되는 수분을 몸속 각 기관에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따뜻한 소금물을 마셔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걷기 운동은 어떤 질병에 좋길래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의들께서 강력 추천하는 걸까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치매 예방, 암, 위장질환, 우울증, 불면증, 감기뿐만 아니라 허리와 무릎 통증, 질 높은 수면, 뼈 건강, 머리를 맑게 해준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걷기 운동의 수많은 효과 중 제가 최고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물의 효능과 마찬가지로 혈액순환, 즉 깨끗해진 혈액입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해진 혈액 공급으로 몸속 내에 산소가 증가하게 되고 근육과 관절의 긴장도 완화시켜줍니다. 체온이 올라가게 되니 면역력도 높아지겠죠. 소금이 나쁜 독소를 배출시켜주고 좋은 수분을 잡아줄 때 걷기 운동은 펌핑 작용을 통해 소금물이 미처 다 가지 못한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돌게 해주니 이 두 궁합보다 환상적인 커플이 있을까요?
지난 영상을 통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급하게 떨어져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체온 유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었죠. 그런데 소금과 걷기 운동의 공통점이 바로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내장기관까지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방법입니다. 소금물 마시기, 걷기 운동 병행해 주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소금물과 걷기 운동을 함께 했을 때 좋은 효능 두 번째, 불면증, 우울증에 좋다. 불면증과 우울증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사람들의 입에서 쉽게 오르내리지만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질병들입니다. 잠을 못 자니 늘 기운이 없고 정신은 몽롱해. 어떤 일도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아. 뭘 하고 싶다는 의욕도 없어. 자꾸 짜증과 화만 내게 돼. 불면증과 우울증은 몸의 이상과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로 생기게 되죠. 이 증상들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이유는 겪고 있는 당사자도 힘들고 괴롭지만 본의 아니게 직장에서 친구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가해자가 돼서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로, 어떤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겪게 된 슬픈 증상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피해자 코스프레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잘못입니까? 제가 가스라이팅,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나르시스트의 특징에 관한 여러 편의 영상을 올리면서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려면 손절이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습관화시킨다면 또 다른 형태의 손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을 해주자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아니, 그전 소금 섭취를 안 했고 걷기 운동을 안 했다면 이번 계기로 더 긍정적이고 행복해진다고 감히 장담합니다. 소금에는 찌꺼기를 밀어내는 힘, 짜내는 힘, 그리고 몸을 맑고 부드럽고 연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요.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등과 허리가 뻣뻣하고 성격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몸속에 독소가 잔뜩 쌓여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대중매체에선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미 고혈압학회 회장님이셨던 데이비드 맥케런 박사는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지 정책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각 개인의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정부 정책이 아닌 우리 뇌에 맡기자는 뜻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치유물질인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낮에 햇빛을 보며 공원, 바닷가, 숲길을 걸을 때 참 평온하다, 행복하다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바로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이 세로토닌이 단지 행복감만 주는 호르몬이냐? 아니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린 잠을 자야 하죠. 이때 수면 물질인 멜라토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질 높은 수면을 취하게 해주는 멜라토닌의 원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낮에 햇빛을 보세요, 자연 속에서 맨발 걷기를 하세요, 걷기 운동을 하세요 라고 강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낮에 자연 속에서 햇빛을 보며 걷는 일만으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수면 물질인 멜라토닌 호르몬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 불면증, 우울증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소금은 몸을 부드럽게 해주고 질 높은 수면을 돕고 걷기 운동을 하면 멜라토닌 호르몬과 세로토닌 호르몬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금물 마시기와 걷기 운동을 병행해 주시면 우울증의 개선뿐만 아니라 불면증 개선에 확실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자료나 건강서적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치유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짜게 먹지 마라, 저염식을 해라 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잖아요. 우리 몸은 소금이 정말 필요하고 소금 부족으로 인한 질병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또 실제 병원에서조차 닌겔, 즉 0.9%의 소금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왜 자꾸 저염식을 하라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오늘 영상에 함께 다루려고 했었는데요. 그러기엔 우리가 알아야 할 기가 막힌 비밀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이상 병원과 제약회사에 희생양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왜 소금을 더 먹어야 하는지,
왜 저염식을 하라고 강요하는지 그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영상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만큼이나 다음 시간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중요한 차원을 떠나서 이제껏 우리가 몰랐지만 정말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내용이니까요.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대단한 소금의 억울함과 진실에 대해 알아볼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귀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모두 아시죠? 미리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상 집중하느라 아직 좋아요 못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공유하셔서 우리 좋은 건 널리 알려서 함께 하기로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